두 번째 시간은 이제 이런 특성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 북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예상과 함께 남북 관계까지 같이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정부의 임기 동안 남북 관계는 이벤트가 하나 있을까 말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여파로 새로운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고요. 그러나 위기는 문턱을 넘었으면 내려가니까 지금 남북 관계에 북한이 하는 저런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이 또 위기를 넘어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국면 자체가 활성화로 가기에는 지금 많은 가능성이 낮은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는 북한 경제가 어떻게 왔는지 흐름을 좀 보고 그 과정에 어떠한 중요한 조치들이 발표가 됐는지 역사적으로 짧게 짚어보고 현재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중후반부터 동구권이 와해되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의존하던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에너지 수입도 어렵고 서로 주고받고 하던 물건 바꾸기도 이제는 외화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 속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초유의 미공급 시기가 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보다 미공급 시기라고 합니다. 공급이 끊어진 시기라고 합니다. 90년대 말 98년에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은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북에서 오신 분들은 98년에 끝났다는 선언을 했지만 2001, 2년 때 더 많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회복을 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북한 경제가 3% 내외 성장을 했다는 우리 경제학자들도 있지만 여전히 정체라는 얘기가 해석이 되지만, 문제는 경제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기 경제학 하시는 선생님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 데이터 없이는 누구도 느낌 갖고 분석할 수 없는 영역이라 나중에 미완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북한 경제는 이러한 추이 속에서 시장화가 진행이 됐고 사경제도 놀랍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김정일 들었으면서 시장화, 사경제가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와는 달리 중요한 기업은 국영경제가 하라고 하면서 공책공장, 장공장, 연필공장, 신발공장 이건 다 국영이 합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럼 그 교육성위원회 그 5위원 어디 있는가? 자강도위원회, 량강도위원회 그 20만 달러씩 이 공장 보내서 노트 찍어라. 신학기 되면 노트 없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공책 찍어. 이렇게 합니다. 돈이 당에서 안 주고 곧 각 지방에다 맡겨서 할당으로 해서 찍게 하는 거죠. 아무튼 국영경제를 재건시킵니다. 대외경제관계도 더 활발하게 다변화시키라고 하지만 말대로 잘 되진 않았죠. 유럽하고도 하지만 많이 부채가 많아서 안 됐고요. 자, 두드러진 변화는 시장화인데 이걸 보고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도 이젠 자본주의가 농후하게 배이나 보다 했는데, 북한 문건은 자본주의는 우리를 갉아먹는 나쁜 것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절대로 못 쓰는 단어 대표적인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러 간부들을 호주나 미국이나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그 간부들은 자본주의 관련된 논문들을 USB에다 잔뜩 담아만 가지 북한에 들어가면 거의 동무 6개월 동안 우리가 떠서 안 보이던데 나 자본주의 교육하고 왔어 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교육을 배우고 왔다는 순간 얘는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료를 파일을 잔뜩 갖다 주면 당에서 잘했다는 한 거고, 나는 자본주의 배웠다는 얘기를 안 해야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린 몰랐죠. 결국 북한은 국유기업이 지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형태지 시장이 지배하면서 국유기업이 종속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회주의란 말을 나중에 전문가들이 고쳐 쓰기 시작했습니다. 체제가 새롭게 변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훗날 판단을 하기 시작했지요. 결국 국유기업 체제는 특권을 가진 정권기관 소속 국영기업입니다. 이 관료 조직들이 경제 권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국유기업 체제에 당이 운영한다는 거죠. 이들이 시장 메커니즘이 아까 예대로 수요 공급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어렵게 만들고 결국 시장이란 북한에서 권력 집단이 자신의 돈 지배력을 갖는 수단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차츰차츰 느끼게 됩니다. 결국 줄여 말하면 국영정제와 사경제가 혼종돼 있으면서 계획과 시장이 같이 어울려서 나가는 이게 바로 이중구조 작동이 북한 체제의 아주 도드라진 특징인데 왜 사경제라고 못하느냐, 자본주의로 못 가느냐 하는 것 갖고 서울대학에서 세미나가 아주 심하게 벌어진 날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날 사회를 보고 발표하신 교수들의 주장을 요약하니까 딱 세 가지였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라고 할 수가 없다. 왜? 재산권 보호, 계약 이행 보장 법제도가 없고 저축을 투자로 연결시키는 금융 시스템이 작동 안 하고 거주 이전이나 직업 선택 자유를 보호하는 노동시장 제도가 없다는 것이 경제 경영을 전문으로 하신 전문가들이 그날 내놓은 세미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기 경제학 하시는 분도 많이 교수님들 계신데 네. 계약 이행 보장이 안 되면 끝이고 저축을 투자로 연결하는 금융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노동시장 제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자본주의 성향이 나타났다고 흥분할 필요가 없이 이 제도가 바뀌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농민은 도시 주민은 다 서비스업으로 바뀝니다. 농민은 유통, 운수, 개인 서비스로 바뀌고 도시 주민도 이렇게 바뀌어서 관공업도 국영공업도 있지만 국영관공업도 있지만 저 온성 경운 같은 데는 땅이 물러서 여름에는 무너지기 때문에 얼기 시작하면 파고 들어가면 니탄도 나오고 갈탄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 8m 파고 들어갔는데 안 무너지니까 문제는 위에서 도로를 끌어올려서 덩어리를 싣고 리어카로 시장 가서 파는. 그러니까 인공위성 하늘 사진으로 보면 광산이 있는데 광산 옆에 구멍이 개미굴처럼 뚫린 게 그게 민간 광산입니다. 네, 제 제자가 석사학위를 받을 때 그 장사를 하던 녀석이 왔어요. 그래서 논문을 그 민간 광산을 쓰라 그래서 유일하게 썼고 아주 인용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 이렇게 유통, 운수, 개인 서비스. 운수는 뭐냐? 그 사단장 각하. 우리 사단에 5대 차가 있는데 저 한 대 주시면 1년치 우리 부대 담배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담배? 좋지. 운전수하고 차만 주십시오. 그리고 트럭을 하나 갖고 나가서 1년 내내 장사해가지고 담배 1년치 부대에 넣고는 그리고 지가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차도 빌려주십시오. 뭐니까? 서비스차로 바꾸는 거예요. 서비스차는 뭐냐? 서비스 차입니다. 장거리 뛰는. 우리 갤로퍼 뭐 이런 거 그러면 원산에서 뭐 청진까지 아니면 평양에서 뭐 금강산까지 이렇게 뛰는 차로 하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00년대 초반에 현대아산에서 갤로퍼를 2대 달라 그래서 고성군에 줬는데 6개월 만에 차가 엔진이 퍼졌습니다. 아니 갤로퍼가 왜 엔진이 고장났어? 하고 가보니까 엔진 오일을 안 갈고 8만 킬로를 뛰고 뻗은 겁니다. 야 엔진 오일을 안 갔더니 그거에 갈 그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그러고 우리 봉고 이런 거를 롱밴 긴 밴을 북한에서는 롱구반이라고 합니다. 롱구 아주 길다 해서 일본식 롱구반. 그런 게 다 이 유통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사경제 비공시정제가 많이 출현한 속에서 탈북하신 분들은 여기에 끼어서 많이 활동하시던 장마당 세대들이나 이런 비공식 서비스업이 하던 분들이 많이 탈출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증언을 듣다 보니까 북한의 사경제가 한 30, 40 됐는데
탈출하신 모든 분들이 사경제를 얘기하니까 우리는 한 7, 80이 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우리가 너무 사경제 수준을 높이 측정했죠. 근데 오는마다 다 장마당 세대다니까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북한의 국영기업이 살아나는 걸 보면 안 맞아. 그러는 사이에 그러니까 너무 높은 추세에 우리가 상상했던 거기에서 실망하고 있는 사이에 사경제 비중이 올라가서 얼추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시행착오도 저희 연구자들은 했었습니다. 결국 경제 전체의 비공식 부문은 증가하지만 공식 경제, 국영제의 비중은 여전히 큽니다. 특히 큰 규모 경제활동 제조업은 국영기업 몫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본주의가 맛은 나더라도 어디 한 군데도 자본주의 제도로 운영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히 식품 가공업이나 화장품, 소비재 공산품은 지금 지도자 김정은이가 제대로 해라. 야, 거기 눈썹 이거 뭐 바르는 거 마스카라. 그게 이제 우리 처녀동무들이 조금만 바르면 다 이렇게 또 곰탱이가 되는데 그것도 하나 못 만들고 곰탱이 만들면 가만히 안 두겠어요. 그리고 이 과자를 먹어봐라. 이게 과자냐고. 예전에 시장에는 제가 가고 했을 때는 100가지 중에 82~3가지가 중국 뚱제였습니다. 중국제.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에 탈출하신 분들 예를 보면 100가지 중에 10개만 뚱제고 나머지는 다 국산이랍니다. 요전에 최근에 북한 과자를 가져와서 제가 대학원 시간에 이렇게 샤브레 같은 한 통을 까서 대학원생들하고 먹자고 했더니 아무도 안 먹고 저 먹을 때까지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으니까 먹더니 맛있다. 그러더니 다 먹었어요. 북한 과자가 참 맛있네요. 이렇게 보면 누기, 습도가 얼마냐, 뭐 국규, 국가 규정이 뭐냐 이렇게 다 있어요. 국규, 국가 규정 뭐 이렇게 맛있는데 진짜 껌은 아직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북한 껌을 씹고 제 이 틀니와 보철에 다 달라붙어서 나중에 이걸 떼느라고 너무 아주 콘이 났던. 그래서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건 제가 좀 더 떨어지는 껌을 먹을지 모르지만 과자나 이거는요 엄청 좋아졌습니다. 인민들이 먹는 거에 소홀히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서 이 가공품들을 다 국영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간 수준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얼음 보승이란 말 없습니다. 북한은 그냥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딱딱한 건 하드. 네. 그러지 얼음 보승이 그거는 아주 오래전에 북한 공부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없죠. 이번에도 삐라 날라오는데 우리 아파트에 떨어졌는데 아이스크림 봉지가 엄청 많고 진짜 좋은 거는 이거 반만한데 우황청심환이라는 이 껍데기가 3개 많이 떨어져서 이야 그래서 제가 찍다가 이 뒷면은 뭐지 잡으려는 순간 안 되지. 오물풍선이었는데 요새 오는 건 너무 깨끗해서 만지고 싶을 정도로 깨끗해서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 국민들한테 개몽해야겠다. 8월 달에 온 풍선은 너무 깨끗한 것만 왔다. 그래서 주민들이 막 만지려고 그런다. 근데 요새 다시 더러운 걸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 우황청심환 그 껍데기가 얼마나 귀한데 그거를 썰어가지고 새 거를 보내려니까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치 몇 가지만 보면 이게 제가 북한 공부하면서 최고의 센세이셔널한 조치였습니다. 7.1 조치 2002년 김정일이 4개월, 5개월 전에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 공화국에는 공짜가 너무 많습니다. 공짜가 전체 생산품의 72%나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 100명이 일하면 5명만 일하고 95명은 멀고 녹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공짜를 줄여야 됩니다. 하던 연설 끝에 이게 나옵니다. 배급제 대폭 축소하고 필요한 필수 인원 아니면 안 주고 대신 텃밭을 15평이 아니라 30평, 20평, 40평, 400평까지 늘리라. 집과 집 사이에 있는 땅은 둘 다 반씩 나눠 경작하라. 상품 가격 현실화하라. 110원 이렇게 주지 말고 110원 갖고 뭐하나. 그때는 화폐 개혁하기 전에요. 110원 주지 말고 80원, 110원이 아니라 임금을 현실화해서 2만 원, 10,000원 주고 올리라. 환율도 현실화하고 시장을 설치하라. 야, 퇴근해서 가면 불도 없는 데서 사 먹으려니까 간데라 불 켜고 뭐 랜턴 켜고 그러지 말고 뚜껑을 씌워주고 조명을 다르라. 그래서 2003년부터 종합시장이 4개, 8개에서 지금 종합시장이 500개입니다. 작은 시장이 2,000개가 넘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시장연구 홈페이지 들어서 북한 시장 치면은 500개의 지점과 2000개의 거기 다 핀포인트로 꽂혀 있는 지도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기 오늘 안 오셨는데 곽인호 박사가 우리 통일 ICT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곽인호 박사가 청진의 수남시장을 그렇게 자세히 분석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교수님, 청진시장 분석했어요. 수남시장, 본시장, 농민세시장. 그리고 수남시장에 들어가면요. 1층, 2층, 3층에 매대가 3,800개의 물건을 깔고 있는데요. 여긴 뭐고 여기 뭐고 물건을 다 조사해 왔습니다. 언제 갔다 왔는지 하여튼 대단합니다. 내가 곽인호 교수의 연구 덕분에 제가 북한 경제를 파악하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됐고 이따도 강의 때 두세 개는 곽인호 교수 강의 안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그리고 잘하면 인센티브 주라는 거. 이게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죠.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장이 커지니까 야 5일장으로 하라 3일장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통제하기도 했지만 시장을 잡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다시 원상복귀했습니다. 유통은 국가가 소속한 무역회사가 해야 돼. 그리고 주민생활을 무역회사가 주도하라고 하라. 이래가지고 2012년에 6.28 조치를 또 내린다. 6.28 조치는 뭔가?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야. 야, 7.1 조치 이후에 새로운 걸 안 하니까 아무도 하지 않지 않는가. 자율권 주고 300개를 선정하고 분조도급제. 야, 식구들끼리 하려니까 엄청 열심히 한다. 이거 20, 30명 해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사촌끼리 하면은 2배까지 늘려주라고. 분조도급제. 시범적으로 지역마다 했지요. 근데 전국적으로 못했어요. 그게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금련 텃밭을 아까 얘기한 대로 400평까지도 늘려줬죠. 이런 속에서 사금융은 확산이 됐고요.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은행을 기피하면서 더 늘었고 보통 저금 이자율이 1%, 정기예금은 이렇게 낮으니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근데 개인한테 빌려주면 20% 고리를 받으니까 고리대공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고리대공업자가 바로 돈주입니다. 돈주는 돈의 주인이라는 뜻도 되고요. 쩐주도 되고요. 사채업자, 신흥자본가 이런 말로 많이 썼죠. 주로 제조, 부동산 많고요. 곡물, 고용시장이 있는데 평양, 청진, 원산, 함흥 등에서 활동하는데 보통 지금 청진이 2013년도에 70만인데 지금 67만 명 정도 추정하는데요. 100명 이상의 돈주들이 있습니다. 평양은 구역당 20, 30만 명 당에 100명 정도 활동하는데 평양 구역이 18개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큰 돈주는 왕초라고 하고 대출 심사도 하고 회수도 담당하는 아주 잘 돼 있는데 문제는 조선중앙TV에 제가 보니까 2017년에 김정은 동지께서는 락원수송대 대장 박명호, 철도송 방해성, 노동송 노동장 고춘희, 무역은행 부원 윤경희에게 감사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그냥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큰손들 돈주들이 돈을 많이 내면 이렇게 명칭을 붙여줘가지고 칭찬을 한다는 거죠. 동무들. 오늘 이렇게 모여줘서 고맙습니다. 이야, 여기만 둘이 안 왔구만. 네. 이번에 당에서 20층 건물을 짓는데, 2동을 짓는데, 당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낸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헌신해주는 우리 애국자들에게 당은 열렬한 신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20층 지을 때 여러분들이 콘크리트는 보장해 주시오. 이줄에서는 철근 보장해 주시오. 여기는 판유리 보장해 주시오. 그러니까 건물 지은 거 중요한 제품은 다 돈주들한테 맡기는 거죠. 대신 20층짜리 2동 중에 한 동의 80%는 여러분들한테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분양하라. 대신 이쪽 한 동은 높은 층이 살아야 되니까 손대지 말고. 그래가지고 돈주들이 2동 짓는 중에 80%를 자기네들 분양권을 준다니까 돈을 갖다 대고 부동산이 되니까. 문제는 그쪽은 돈주들이 알아서 층마다 다 나눠 가졌는데 이 권력층 하는 날이 입주하는 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새끼 네가 왜 6층 가? 권총 빼들고 서로 좋은 층 가겠다고. 20층 가는 놈이 제일 모자립니다. 왜?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승강기가 있어도 하루에 30분 1시간밖에 안 다니니까 누가 20층 갑니까? 제일 좋은 거는 1층은 물 나오는 데고 2층도 물 나오는 데고 거기는 물 장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3층, 4층, 5층, 6층, 7층 이게 로얄층이죠. 거기를 갔겠다 권총을 빼들고 보이부하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게 이제 김정은이 귀에 들어간 거죠. 참모장 동무, 예, 류영길입니다.
저 둥글게 저렇게 해서 무역성 일꾼들이 산다고 지어달라고 그랬었는데 무역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집이 좋은 모양이지. 저 사는 동무들 명단 가져오라 했는데 60%가 군부가 살다가 다 잘린 겁니다. 그 리언길이가 잘 나가다 별 셌다가 별 하나로 떨어졌다가 요새 다시 별 냈대가지고 요새 다니고 있죠. 예, 리언길이는 김정은이 농구 코치였기 때문에 안 자릅니다. 예. 그리고 리언길이 보고 뭐라 하냐면 네가 먹은 거 아니니까. 네가 먹은 거 아니까 대표로 책임지고 물러났다 다시 오라 그래서 별 3개에서 2개 뜯어지고 하나로 있다가 지금 4개 다시 달고 나옵니다. 김정은이가 저기 누구 사는가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주들이 이런 때 큰 판, 북한판 큰 손이고 이때 돈을 턱 갖다 주는 거죠. 결국 통제 속에 시장은 안정화돼 있지만 무역도 예전 같지 않고 자력갱생만 하다 보니 수출할 것도 없고 특히 코로나 시작 전부터 유동성 문제가 외화가 점점 떨어지면서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였는데 맞아 떨어졌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직격탄을 맞았죠. 자, 사진 볼까요? 평양입니다. 여러분들 300달러 내시면 직승기를 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5일 경기장에 내려드리겠습니다. 300달러 내십시오. 북한 헬기 타는 건 목숨 거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저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러시아제라서. 53층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 아파트들입니다. 여기서 김정은과 리설주가 코닝 세트 커피잔에 커피 먹는 것이 노동신문 기록료에 나왔습니다. 이 53층인데 아무도 여긴 안 올라갑니다. 승강기가 자주 안 다니니까. 이런 아파트들 뒤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도르래가 있습니다. 물을 도르래로 실어서 올립니다. 제가 22층인가 23층에 한번 갔는데 이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오늘 몇 번째 날르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째려보면서 이거 하루에 한 번 하는 거야. 예, 직장에서 한 4, 50명이 와서 항아리 뭐 다 들고 한 번씩 해서 19층에 데려다 주면 국을 끓여서 주면 이제 한 그릇 먹고 내려온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 가자 그랬더니 떡 들어갔는데 교수 선생님 다리 튼튼하니까 걸어가자. 그래서 이거 걸읍시다. 걸어 올라갔어요. 그 화학부는 어디냐니까 1층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또 12층에 있대요. 승강기 탑시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승강기 타고 가졌더니 나보고 열문 없어 안에. 안에 기계가 없대요. 왜 없냐니까 학생들이 튼튼하게 걸어다니겠다 그래서 다른 데다 기증했다는 거예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김일성 종합 갈 때마다 입구 체육관에서 농구하고 놀고 저는 안 갑니다. 가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의 10층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말 시키니까 막 떠들면서 하니까 호흡도 차고 그러면 선생은 건강이 안 좋은가 보다 막 그러니까 싫어서 농구하고 안 올라갑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한번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건물 뒤에 보면 도르래들이 있는데 보기 싫다고 보통 이번에 이런 건물인데 이런 건물 3개를 이렇게 물결을 치는 것처럼 하면서 밑에는 복합 건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건물 지으면 밑에는 통으로 콤플렉스 그 쇼핑센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80층 3개를 짓고 있는데 저거의 전기가 올라갈 건가 안 올라갈 건가. 이런 데는요. 이런 아파트들은 그 인민반장이 아니라 세대주 반장이 생깁니다. 인민반장 보통 엄마들이 하고 세대주 반장은 거기에 남편들이 합니다. 그럼 세대주 반장들이 모여서 우리 아파트 이번에 겨울나기를 하려면 원유를 공급해야 되는데 동무 외화벌이 한다 그러니까 거의 싱가포르에 작은 배 하나 보내서 우리 겨울에 쓸 원유 좀 들여오라. 그러면 간부들이 작은 배를 싱가포르로 보내서 원유를 사다가 자기 아파트 원유를 뗍니다. 거긴 24시간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는 비상발전기로 계속 돌리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랑스러운 게 뭐 열대어를 키워. 이야! 열대어 키우는 아파트는 24시간 전기가 들어온다는 아파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에는 열대어를 키운다 그러면 존경하는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원산을 지나가는데 이랬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여긴 몇이 사냐 그랬더니 6, 7가구 같이 산대요. 통마다 여기 하나가 다 집입니다. 여기도 이 돌을 갖고 하얗게 다 꾸며놓습니다. 이게 북한식이고 이게 진흙으로 짓고 이러니까 큰 물이 피면 이게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북한은 대부분 지방은 이런 형식입니다. 네. 1호 기차가 다니는 데야 덜 하지만 제가 가서 보면 돌격대들이 여기 앉아서 요 사이에 돌이 없잖아요. 저걸 계속 팻말로 깨가지고 이걸 채우고 있는 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갱목이 있는데 땔감으로 하느라고 하나씩 빼갑니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철로를 쥐는 이 T자 이거를 고철로 빼갑니다. 그러니까 이 철로하고 이것이 연결이 안 돼서 기차가 25km 이상 턴하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km로 가기 때문에 평양서 원산까지 8시간 걸리는 겁니다. 25km로. 땔감으로 떼가는 걸 어떡합니까? 마을마다. 몰래 갱목을. 이게 중국 빵통입니다. 7,000개가 연용성께 들어갔는데 북한으로만 들어가면 안 주기 때문에 연용성에서 공표합니다. 8월 30일까지 빵통 다시는 안 나오면 우린 물건 안 준다. 그러면 스물스물 빵통들이 기어 나옵니다. 300개 나왔으니까 교수 선생님 옥수수 싣고 들어가라. 그래서 저 싣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다 창고로 쓰기 때문에 안 줍니다. 우리 철도 교류를 하려고 갔던 친구들이 찍어온 겁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우리가 새로 놓는 게 더 빠릅니다. 근데 궤의 폭이 이렇게 표준궤만이 아니라 협궤도 있고 광궤도 있어서 우리 기차가 가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협궤는 터널이 작아서 우리 기차를 주면 가다 터널 속에 낑겨 있습니다. 라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도 북한을 점령하면 우리 군이 쫙 탱크를 몰고 올라간다는데 제가 본부장님 우리 탱크가 지나갈 교량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32톤 버틸 수 있는 교량이 있는데 못 갑니다. 가면 탱크와 함께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25 때 쓰던 부교를 부산에 버리지 말고 그냥 갖고 있으라고 얘기했던 게 한 7년 전입니다. 부교가 있어야 못 가요, 우리 탱크가. 그 6.25 때 쓰던 부교에 싣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우리 군은 한 7년 전만 해도 북한에 우리 탱크를 한번 몰고 올라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죠. 지금 얘기 들으면 언제 얘기하냐 그럴 텐데 그랬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광인옥 박사가 얘기한 이 청진 수남시장 농민시장 이 앞에 청진 바닷가인데 추워서 바다가 얼었습니다. 요게 낙지잡이, 오징어잡이 배입니다. 이 바퀴벌레처럼 돼 있는 수천 척. 이 배가요, 동력선이 아니라 무동력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성 앞바다에 옛날 금강산 갈 때, 배로 갈 때 외항을 한번 나가봤는데 동력선이 텅텅텅텅텅 하면 이걸 한 20개를 꿰고 갑니다. 텅텅텅텅. 그 대화태라는 저 400km 넘는 데는 고기 잡는 데는 중국 어선에다 팔았기 때문에 700km를 나갑니다. 거기다 해놓고 고기 많이 잡아라, 오징어 많이 잡아라. 북한 낙지죠. 낙지 많이 잡아라. 그러면 거기에 세척이 낚싯배에 남자들이 타고 아줌마가 하나 골로를 안고 갑니다. 골로를 소규골로 앉아서 밥도 해주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오징어 10마리, 낙지 10마리 얻어가지고 그걸로 돌아오면 팔아먹는 거죠. 근데 통통통 하고 가버리고 바닷물에서 출러오면서 낙지잡이, 오징어잡이를 하고 났는데 잘못하면 일본 북쪽으로 가가지고 백골이 돼서 100여 척씩 다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거 어디 갔어? 다 뭘 거기죠? 그거 보이는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는데 겨울이라 지금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는 항공에서 찍은 청진 항공입니다. 결국 북한은 지금 국가라는 영역은 공적인 활동을 하는 공직자들은 대단히 형식적으로 됐고요. 오히려 국가는 시장 사적 활동하는 사람하고 협력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요. 공사는 뒤바뀌어서 야 거의 뭐 좀 정보 주고 야 이렇게 하면서 역전되는. 그러니까 공사가 바뀌어 국가는 형식이 돼. 이쪽은 찰떡궁합이 돼. 형식, 협력, 역전이 교집합을 이루는 이 진부분 집합이 체제 변화의 공간 가능성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이게 이렇게 크면서 뻥 터질 줄 알았는데 당에 의한 통제가 막강하네요. 끔찍을 안 하네요. 지금도 끔찍 안 하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형식이 되든 협력이 되든 역전이 되든 북한의 시스템을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걸 통치 엘리트들은 알고 있고 저걸 거스르지 않습니다. 북은 이렇게 강의 듣는 분들을 보면서 저 50대 되면 배신하겠구만. 이게 느낌이 온답니다. 눈동자가 흔들린답니다. 예대하신 김일성 수령 동지께서는 50년 성상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 김영남 92살, 3살 된 친구는 아주 편안합니다. 평창올림픽 왔을 때 김여정이라. 그 왜 저러니까 저 사람은 아무런 사심도 없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읽으면 한 달 동안 조용히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편안한 감이기 때문에 충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고위 탈북민들이 하더라고요. 뭐 먹고 살아? 월급으로 먹고 살 수 있어? 시장은 어느 정도야? 뭐 이런 질문이 계속 오지만 그렇게 정답을 내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랬더니 우리 곽인호 교수가 북한 경제 수준을 볼 때 제일 묻는 거 무슨 비누로 세수합니까? 비누는 무슨 그냥 물로 하지. 닭알 후라이는 먹습니까? 이 닭알 후라이 먹으면 1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닭알 후라이. 아침 반찬은 뭐 맨날 똑같지. 그것도 싼 거죠. 우리 곽인호 교수가 교수님 삶의 수준 척도할 때 이 세 가지 물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불평이 많은 게 왜 쟤랑 나랑 월급이 다르냐는 거죠. 7, 8년을 근무했으면 똑같아야지 왜 다 다르냐 하는 거를 탈북하신 분들이 처음에 와서 참 싫어합니다. 북은 노동자를 하든 선생을 하든 비슷한 직종에서는 똑같다는 건데 왜 남쪽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북한은 7, 8년 차 기본급 5,000원에 보너스 5,000원에 수당 5,000원에 양권 부식 같은 배급표가 나오고 뇌물을 받아서 삽니다. 북은 뇌물은 윤활유지 부패가 아닙니다. 부패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야, 너 김대 떨어졌다며. 내 어머니. 야, 너 김일성 종합대학 붙었다고? 우리 마을에 경사 났다고 했는데 대학 당위원회에서 사무착오로 떨어졌다고 연락 왔어요. 영수야, 네. 너 보이부에 아는 사람 있다 그랬지? 네. 이거 가서 고여보라.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하얀 오래된 봉투를 여니 왕딸 100달러짜리가 10장이나 있어요. 어머니 이 큰 돈을. 영수야, 너희 아버지도 결정적일 때마다 떨어지고 조동됐다. 전출됐다. 왜요? 글쎄 보지도 못한 칠촌 아저씨가 일제 때 부역했다는구나. 너도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야. 어머니 말을 듣고 그 모은 귀한 왕달러 폴돈이라고 합니다. 푸르스름하다 그래서 달러가 폴돈 10장을 보이부에 고였더니 열흘쯤 대학당에서 다시 불러서 갔더니 그 영수동무 사무착오로 떨어뜨렸구만. 그랬더니 붙은 거예요. 어머니 붙었어요. 잘 됐다. 얘기를 들은 떨어진 내 친구도 너는 어떻게 해서 붙었어? 해주 얘기했더니 지도 또 폴돈을 구해가지고 고였는데 걔는 안 됐습니다. 걔는 7촌이 아니라 4촌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에는 4촌은 못 고쳐줍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 대도 4촌을 자력표를 고쳤다간 고친 놈이 날아가기 때문에. 뇌물은 북에서는 이거는 윤활유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부패라고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은 이걸 부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건 생명 쓰고 윤활유입니다. 동해 가서도 은행 반제기 할 때도 이렇게 고이면 돈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나중에 지금 북한에서 우리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김영란법이 되면서 북한 친구들이 엄청 투덜댔습니다. 왜 뭘 안 주는 거? 오면 뭘 줬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이제 줄 수가 없어. 우리가 무슨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근거가 없으면 내가 너를 1,000달러씩 못 준다니까. 남조선이 마음이 변했다고 나쁜 새끼들 막 했는데 우리 김영란법 때문에 몰래 갖다 줄 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김영란법 때문에 남북교류가 훼손당했습니다. 김영란 씨가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러기도 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독립채산제 자율경영하면서 노동자 임금이 50만 원 이상 확 올라갔고 실적을 더 받으면서 일반 근로자들보다 10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잘 돌아가는 공장은 신났죠. 결국 절대 권력이라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 같은 절대 권력은 늘 전쟁이 아니면 경제로 결단났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전쟁을 치렀고 소련은 경제가 발목을 잡았고 북한도 오늘 이 강의 주제인 경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가 군사적 긴장 때문에 놓치는데 왜 저렇게 나올까? 지금 내부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개심을 대남 결속력을 위해서 적개심을 분출을 안 시키면 북한 체제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통제도 이젠 잘 안 되고요. 결국 북한 체제는 딱 두 개입니다. 수령이라는 기둥과 폐쇄성이라는 기준이 다 버티고 있는 게 북한 체제인데 수령제는 80년 가까이 3명인데도 끄떡없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뭐 뚱뚱하다, 뭐 이제 마흔인데 아직 그렇게 김정일 때처럼 위태위태하지 않죠. 그런데 이 폐쇄성이 문제죠. 북한의 이 김정은은 황해도 간척댐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막 몰아가는데 비가 막 오는데도 이 별 4개짜리 장군들이 다 받아줬고 있지 않습니까? 안 적으면 죽습니다. 사자성어로 이걸 적자 생존이라고 합니다. 조금 늦게 웃으시는 분은 이제 드디어 알으시고. 이 조용원인데 머리튀인데 57년생이라고 추정되는데 아주 조용하게 따라다니는 2인자입니다. 다 적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얼마나 화났습니까? 이건 얼마 전에 사회안전성 전국의 밧줄소장 뭐야? 그랬더니 다 모였습니다. 평양에. 몇 명일까요? 1173명입니다. 제가 일요일날 하루 종일 핀을 꽂아가면서 쉬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 1173명. 왜? 하나, 둘, 셋. 네. 김정은 뒤에 국장 둘. 네. 제가 이걸 핀으로 꽂아가면서 다 세서 1173명을 제가 쉬었습니다. 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따 우리도 이렇게 서서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요게 건물 높이 4층 높이쯤 된답니다. 무섭답니다. 오줌 마려우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찍을 때는 물을 전날부터 먹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간부들은 요실금 팬티를 차고 있고요. 이건 1호 사진 찍는 데의 예의라고 합니다. 예. 결국 이런 속에서 주민들은 공적 선호도 사적 선호도 잘 가려서 꺼낼 수 있는 솜씨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통제와 폐쇄성 유지는 점점 어려워지고 뭘 안 주면 말을 안 되니까 통치 비용이 높아지는 이 북한 주민들의 이 세련된 처세술의 마음 꺼내기가 북한 체제를 참 어렵게 하네요. 그래서 남조선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동거쌤들 앞에서 이거 올해 북한이 많이 한 교양 영화죠. 남조선 드라마 보면 징역 12년형이다. 그래서 수갑 채우는 장면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 되니까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호 보호법 계속 만들어 댑니다. 아까 설명한 걸 말씀드리면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적 행위를 철저히 짚부셔버리자. 누구도 예외로 되지 않으며 특수한 사람 특수한 단위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괴뢰말 쓸어버리라. 평양 문화를 써야지 왜 잡탕말을 쓰는가? 괴뢰말 때 흉내내지 말라. 오빠님 아니야. 동지 동무야.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괴뢰식 억양금지. 안녕 잘가 또 봐. 이거 안 됩니다. 예. 너절한 이름 다소리 예은이 예소리 이게 이름인가? 이름이란 강철 혁명 이게 들어가야지. 김철 김혁 이래야지. 예소리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작년 3월 18일 다 개명시켰습니다. 단호한 처벌을 하여 리적행위로 간주하고 망신을 줘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길을 콱 꺾어서 잡사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작년 3월 13일 날 스위스에서 입수한 북한 법 전문에 제가 그대로 뽑아가지고 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사진 하나. 일론 머스크가 작년 12월 30일 날 이 사진을 트위터 X에 띄웠습니다. Crazy idea, 미친 생각. 한 나라를 둘로 나눠서 자본주의, 커뮤니스트, 공산주의로 하고 7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더라. 평양으로 바꾸겠습니다. 동무들. 남조선에서 그 김용수 뭐란 새끼가 이런 사진을 갖고 지들은 잘났다고 하는데 우리 공화국에서 이날이 무슨 날인가? 미제놈들과 그 잡종개들이 떠들어대니까 등화간지하자 해서 불을 다 끄니까 이렇게 깜깜해지지 않았는가?
요거야 수령님 동상 있는 곳이고. 이렇게 교육시키죠. 남과 북은 같은 사진을 갖고도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걸 갖고 못 산다가 아니라 저는 언제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 사람들도 이런 속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저는 고민을 이 사진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북한 최근 경제 현상은 어떨까 하는 최근 소식을 모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물가도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가를 대충은 이제 인지하셨을 겁니다. 이런 경제가 어디로 갈까? 자본주의화 됐나? 아니요. 아니구나. 국영경제가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러나 사경제도 공존하는구나. 그리고 이 북한 경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러한 선택을 하나. 폐쇄성이 급격히 약화되기 때문에 북은 남쪽하고 단절을 하지 않으면 폐쇄체제 유지가 어려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아주 북한 통치를 내치도록은 최고의 현명한 차단해. 민족 필요 없어. 통일하지 마. 남조선 저건 적대국이야. 그래서 두 개의 국가론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논리가 북한 주민들을 설득을 못하는지 이번 헌법에도 못 넣은 거죠. 두 개의 국가가 되면 북한 이탈 주민이 외국인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탈출하면 난민이 되고요.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게 되면 중국군이 북한 불안선할 때 군대를 진주했을 때 우리는 안보리 허락 없이는 남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두 개의 국가로는 저는 이번에 통일부 장관 내일 아침에도 만나는데 그저께도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8.15 독트린을 좀 어떻게 하면 돼요? 8.15 독트린은 윤석열 정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기분이 좀 나빴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역사상 대통령이 얘기했더니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아니고 1년만 하면 더 힘을 못 발휘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두 개의 국가로 얘기하면 한 개의 국가다 뭐야 통일하고 나가는데 통일부가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통일부 유니티비부터 일기예보를 북한 전체부터 다 하라고. 그리고 북한은 통일부 장관님이 첫 번째 한번 발표하면 안 될까요? 오늘은 청진입니다. 오늘은 백두산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는 백두산에 눈이 오거나 소리가 내려야 한 번 하고 안 해요. 두 개의 국가로는 우리 일기예보가 제일 앞장서서 해와요. 지금 북한은 남쪽으로 안 하지만. 그래서 통일부가 기상청하고 협조해서 주요 일기예보 방송에 북한 지역을 전체를 찬찬히 가르쳐주는 그런 노력부터 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그런 생각이 있었네 그러셨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서 얼마나 알아들은지 내일 7시 반에 또 아침 먹으면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